불과 10일범인 김명호 씨는 교도소를 전전하며 인생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몇 살 때 그러면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수용시설에? 수용시설에는 15세 정도, 6세?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대. 1년씩도 없는 같은 또래,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또래의 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그게 첫 수용시설에 살게 된 단계. 제일 처음 훔쳤던 물건 기억나세요? 어떤 슈퍼마켓, 가게 그런 데 들어가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그 정도. 그 먹을 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빵? 빵. 손을 계속 대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죄책감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범죄로 세상을 배운 소녀는 성인이 되자 더욱 대담한 절도범이 됐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나가실 때 결심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아. 물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지. 내 스스로도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고 하나를 갖고 싶으면 또 두 개를 갖고 싶어.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보상 중추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욕, 먹고 싶다, 성욕, 인간관계 이런 많은 행동에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범죄 행동으로 얻은 만족감이 클 경우 뇌의 보상 중추는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는데요. 이는 더욱 강력한 범죄의 동기가 됩니다. 이때 범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근데 그게 한쪽이 약화됐다. 전두엽이 약화됐다. 그럼 보상 중추가 더 그냥 브레이크 없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보상 중추의 기능이 전두엽의 판단 기능을 압도해 범죄의 중독을 부르는 겁니다. 여긴가 본데요? 범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폭력적인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의 근원에 대한 탐구는 범죄학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데요. 국내의 한 대학에서도 공격성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실험하는 거예요? 예, 오늘 주로 이제 분석하시게 될 유전자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A라고 하는 유전자의 조절 서열을 분석할 거예요. 우리 뇌의 각 부위는 신경세포들로 연결되는데요. 신경세포가 주고받는 신경 전달 물질인 모노아민은 인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모노아민을 분해함으로써 공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바로 마오에입니다. 1분 동안, 예. 네, 1분 동안요? 1분 동안 살살 굴려주시면 돼요. 저희 두 사람도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DNA에서 마오에 유전자를 분리해낸 뒤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는 실험인데요. 마오에 유전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반복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뭔가 좀 독특한 유전자 반복 서열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마오리족이에요. 마오리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사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마오리족은 다른 종족을 배 타고 침범해서 아예 멸족을 시켰다는 기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데 실제로 이분들의 유전자 서열은 굉장히 독특하게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A 그 반복 서열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사의 유전자, 워리어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오의 유전자형은 반복 구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요. 반복 횟수가 아주 낮거나 높을 경우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 안쪽 세포에서 분리해낸 DNA. 여기서 마오의 유전자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더 전사 유전자를 타고났을까요? 마오의 유전자가 신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뇌파와 심전도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전극 부착이 다 끝나서 실험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뇌파와 심박수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마오의 유전자형에 따른 모노아민의 분해 속도가 뇌파와 심박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험하셨던 분이랑 비교를 해서는 거의 수치가 10배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유전자와 공격성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김윤희님의 유전자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님께서는 3.5R형과 4.5R형 두 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 유전자에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 마오A 유전자가 성염색체, 즉 X염색체 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여성분들께서는 X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윤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 받은 X염색체와 어머님께 받은 X염색체가 마오A 유전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유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김성건님 같은 경우에는 3.5R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공격성이 높은 유전자형을 가졌지만 뇌파와 심박수에 있어서는 김성건 씨의 변화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 제가 공격성이 되게 높다는 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김윤희님보다 김성건님께서 좀 더 생략적인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공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마오의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또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반면에 어린 시절에 폭력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가정 학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비사회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